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어제 네네. 역대 최고의 재산 분할 음, 그리고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건에 네.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 네. 최태원 회장하고 노세훈 관장 음. 사이에 이혼 사건이었는데 네네. 1심에서는 음. 사실 뭐 600 몇십억 원 음. 정도의 재산 분할 금액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네. 어제 항소심 판결에서는 음. 1조 3,800억 맞아요. 원의 재산 분할 금액이 인정이 돼서 네. 1심에서 선고한 음. 금액의 무려 20배가 넘는 맞아요. 금액이 선고됐기 음. 음. 때문에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음. 물론 이제 노세훈 관장이 굉장히 1심에 비해서 많이 승리를 해서 네. 당사자로 따지면 노세훈 관장 음. 대단하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음. 변호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노소영 노세훈 관장을 관장을 대리한. 대리한 어? 변호사들 음. 대박 났구나. 근데 성과보수 얼마나 많이 받겠냐.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네네. 노소영 관장을 대리한 변호사님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근데 최 회장님을 대리했던 최태원 회장님을 변호사 중에 대리했던 쪽은 김현장이죠. 뭐 김현장도 있고 다른 데도 다른 있는데, 데도 이제 이게 네, 어쨌든 있는데 우리 아주 네, 김현장을 비롯한 그, 최태원 측 대리인이 어떻게 보면 개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근데 초상집 분위기라고 해서 막 그 울고 중에 있대, 울고 있어. 한 명이 예. 저희 연성 같은 반 같은 조 동생이. 아예 뭐 네, 그런 뭐 네. 사람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판결을 뜯어볼 건데 이제 위자료랑 음.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이슈라고 뭐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위자료도 일반적인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인정이 되는데 네. 무려 20억 인정됐어요. 일반 사건의 약 자, 40배 정도의 금액이 인정됐는데 그 전에 요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네. 우리가 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이혼을 하려 그러면 보통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혼을 한다 만다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를 줄 거냐 말 거냐, 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가 이제 재산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 누가 가지냐, 양육비 어떻게 할 거냐, 면접교섭권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는 미성년 자녀 없으니까 그건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왜 없는 걸 자꾸 자, 얘기해. 이 중요한 거 이거야. 원래 네. 이 부분은 네.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건 모르죠. 아니요. 왜냐, 유책 사유가 지금 음. 최태원 회장한테 음. 몰빵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물론 뭐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뭐 파탄주의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미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최종적인 판단은 네. 노세훈 관장이 부인하고 있더라도 이혼하라도 판결이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뭐 거죠. 그건 그런데 어쨌든 추측으로는 어쨌든 최태원 관장, 네. 최태원 회장한테 유책사유가 몰빵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세훈 관장이 노 했을 땐 이혼이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유책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근데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합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건 아니에요.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알았어, 여기까지 짚었으면 됐어. 자, 오래 짚었다. 오래 짚었다. 아, 그래. 위자료 20억이잖아요. 위자료 지금 중요합니다. 왜 20억이에요? 보통 5천만 원 인정되잖아요. 왜 20억인 거예요? 자, 네. 송 변호사님. 네네. 너무 흥분했나요? 위자료 5천만 원도 우리가 청구하는 일반적인 맥스가 5천이지 5천 인정합니까? 잘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래나 저래나 근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재벌들은 돈의 값어치가 다르다라는 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제가 판결문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판결문에 설치된 바로는 재벌들 돈의 가치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인정한다, 이런 취지가 설치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 말을 쓰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최태원 회장의 비위 행위가 네. 일반적인 그렇죠. 이혼 사건의 외도 행각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노세훈 관장하고 이혼 소송하고 진행하기 전에 옥중에서 서신을 이제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그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소하고 난 뒤에 그 이제 배우자, 유사 배우자와 이제 막 그 이사장,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도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자리에 많이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의 정부인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계속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노소영 관장은 생활비를 끊어버리고 나비아스센터 나가라고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에게는 뭐 그 너네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너네 엄마에게 뭐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뭐 이런 것도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같이 살고 있는 분에게는 219억 정도 유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또 그 외에도 더 많은 액수를 알기 어려운 아주 재산상의 이익이 많이 제공됐다. 그 과정에서 노소영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느냐. 네네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20억 정도 위자료가 인정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시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외도 행각의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뭐 고통스럽고 네. 파탄에 이르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죠. 사실. 그런데 최태원 회장보다도 더 악질적인 배우자가 일반인 입장에서도 사실 많을 수 있죠. 많을 거예요. 많을 수 있죠. 많을 거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그러니까 뭐 이거 누구 편드는 게 아니니까 나름 그래도 겉으로 보이기는 최태원 회장님은 젠틀맨이잖아요. 겉에서는. 뭐가 아니 겉으로는. 겉으로는? 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외도와 유책사와 관련해서는 아니, 젠틀맨일 수가 없지. 그게 젠틀하다는 게 아니라 말문만 막히면 화를 내. 그런가? 뭐야? 내가 말씀 아니, 당연히 네, 겉은 번지르르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반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악질적 최태원 회장의 행동보다도 더 유책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사실 위자료 20억은 굉장히 초유의 이제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그죠. 생각에는 처음에 말씀 주신 대로 재벌들의 돈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판결의 뭐 일종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판결 내용을 설시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왜 20억이냐라고 하면 야 돈을 쓴 규모를 봐라. 뭐 219억을 쓰고 뭘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돈 음. 씀씀이 가진 재산의 규모들을 고려해 가지고 사실 위자료 금액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과거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판결을 보면 뭐 일반인들 5천만 원이면 재벌 20억, 뭐 200억 인정하는 것도 그리 틀린 판결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근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실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않던 방식의 굉장히 초유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내 자산 규모가 한 1조 원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지는 나한테 어떤 유책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다쳤든 간에 하루를 손해를 봤어요. 하루를 손해를 봤어. 그게 위자료든 아니면 적극 손해든 진짜 때려가지고 병원을 간 거든 어쨌든 하루를 손해 본 거 아니겠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가진 재산이 50만 원밖에 없는 정말 이제 빈곤한 사람이 하루 손해 본 거랑 1조를 가진 사람이 하루 손해 본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위자료나 뭐 적극 손해나 소극 손해나 전부 다 어쨌든 내가 손해 본 시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 100% 이해해요. 네네. 근데 반대로 어찌 보면 1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본인의 이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게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환산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슈퍼리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시간에 일을 더 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숨만 쉬고 있다고 돈을 안 벌고 이런 개념이 성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급으로 계산하고 하는 거는 굳이 다를 필요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위자료 더 챙겨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이자 안 주면 되겠네. 영원.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무슨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위자료 측정 방식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들만이니까 그들만 하나는 그들 하나는 저쪽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죠. 근데 그들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될 수 있는 거냐? 사실 나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근데 저는 횡설수설하고 있어.
어쨌든 그들 말이잖아. 지금 불나방 20억이 많잖아. 인정됐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판결 내용을 뭐 5만 건을 서시했더라도 재벌들이기 때문에 좀 위자료 그렇죠. 많이 인정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떨치기는 어렵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판결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대요. 그 금액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 등장하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존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판결인 건 맞습니다. 넘어가서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1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특유 재산, 그러니까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특유 재산들이 대거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됐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SK 등, SK 내지는 SK 계열사 네네. 중에 이제 핵심 주식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런 주식 가치나 이런 것들을 네. 공동 재산에서 제외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지. 라고 본 거예요. 저희가 이미 이거 사건 관련해가지고 영상 촬영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주식을 취득한 지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주식을 지금 특유 재산으로 하고 분할 대상 재산으로조차 놓지 않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분할 대상 재산으로 놓고 판단해야 되는 건 맞다. 예. 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이게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 주식의 가치를 보면 당연히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게 어쩌면 일반적으로는 맞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게 SK 내지는 SK 계열사의 영업권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건 회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개인 최태원 회장의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사고들을 이제까지 재판장들이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주식이 재산인 건 맞지만 SK의 경영권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이걸 과감하게 제껴버렸다라고 난 1심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면 그냥 재산적인 부분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왔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주식 원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주식은 최태원 회장한테 두고 네. 현금으로 지급해라 라고 하면은 뭐 경영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항소심 법원도 현금으로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이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주식을 주면은 자, 말씀 주신 대로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지금 현금으로 1조 3천억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이제 재산 분할을 하면 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하죠, 가치로. 근데 이거를 원물로 줄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줄 건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은 그대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돈으로 줘. 이렇게 하면 돈으로 주고 아니면 한쪽은 현물, 뭐 한쪽은 원물이면 재판부가 적당한 방식으로 청구를 하죠. 근데 원칙은 원물이에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원칙은 원물이에요. 원칙은 원물이 맞는데 그게 사실 원칙인지는 약간 원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 나도 재산 아는데 분할의 원칙은 네. 원물 반환입니다. 맞는데 이건 노소영 관장이 금전으로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1심에서는 원물 청구한 게 맞아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냥 금액으로 청구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SK 주식을 현물로 주는 건 절대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원고하고 피고가 재산 분할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들어갔고 그거를 한 주당 얼마라고 평가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금액으로 환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식을 금액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왜 감정 절차를 안 거치지라고 사실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이다 이건 상장 보니까 주식이잖아요. 아무래도 시장 가치나 가격이 매겨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K라는 대기업 주식은 증권거래법상에 아주 통용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뭔가 법원이 어디다 감정평가사한테 촉탁해가지고 감정을 맡기는 것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거의 값어치 정말 정확히 드러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맞아요. 다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레미안 원베일리 34평 지금 얼마예요?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딱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감정할 시장 필요가 없는 것 가치에 같습니다. 따라 가지고 이제 분할 대상 금액을 이제 환산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죠? 다음으로 또 조금 지엽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그 재산 분할 대상 중에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나 동거녀의 자녀를 위해서 사용된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나 그거 제대로 안 봤는데 한번 얘기해 봐봐요. 예, 한 100몇십억 원이라고 제가 알고 들어갔어요? 있는데, 예, 뭐 그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의 응. 자녀를 위해서 쓴 학비라던가 응. 동거녀와 같이 사용한 금액이라던가 응. 이런 것들이 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돼 가지고 응. 왜냐 사실 이제 응.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는데 응. 부부 일방 중 소비한 한 명이 부부를 공동 생활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개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낭비한 재산. 돈을 모은 거는 부부가 함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혼자 홀라당. 개별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할 대상 재산을 포함을 시키거든요. 사실 이거 되게 의미 있어. 그렇게 포함을 시켰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적어도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그 유사 배우자나 내지는 그 혼외자를 위해서 쓴 돈은 낭비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아마 수많은 외도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이 문제될 텐데 그 재산 분할의 법리를 따지면서 그 외도를 한 사람이 외도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부 다 분할 대상 재산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하고 네. 실제로 이 사건이 이제 물론 고등법원 사건이지만 대법원에 당연히 이제 차 회장 쪽에서는 상고를 할 테고 사실 뭐 노관장 측에서는 굳이 상고할 필요 없겠죠. 네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는 없는데 네네네. 이 판결 자체는 만약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되지 않고 뭐 전환이 될 건 아니겠지만 네네.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약간 재산 분할, 그러니까 이혼 내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주 리딩 케이스, 대법원 판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죠? 굉장히 리딩 케이스고 앞으로 자주 회자되고 그 대한민국의 이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그 모든 기준을 세울 만한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판결문도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거 막 던지네 그냥. 오늘 막 던지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 이게 또 너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세간에서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SK 그룹을 성장시킨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 저희가 아직 판결문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고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때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조 3,800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금액이어가지고 SK 네. 쪽에서는 네.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다 오히려 견제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제가 막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SK가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위자료도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이혼과 재벌 이혼을 분리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재산분할도 노 대통령의 기여도를 결국 인정한 판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추측성 기사들이 되게 난무를 하는데 판결만 봐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 노 대통령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노소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88년에 결혼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올림픽 열리던 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변론 종교 시점으로 따져가지고 88년에 결혼해가지고 2024년이면 몇 년이 36년 산 거 아니냐? 그죠? 36년을 혼인 생활을 했다. 이건 50도 50이지 그냥. 재산 분할 비율.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35%로 준 거예요. 근데 정작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 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이거를 진짜 다 했다가는 작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태원의 기여도를 또 많이 인정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장님이니까. 직접 이제 관장이 물론 보필하고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회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을 인정하는 건 충분히 나도 알겠는데 사실 이게 뭐 이 최태원 회장의 주식이 최종현 아버지 부친으로부터 이제 뭐 그 증여받고 상속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증여를 결혼 전에 받았더라도 이 SK그룹의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연히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 맞아요.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지 말고 일반적인 사건에서 보자 이거야. 그냥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무조건 분할 대상이고요. 음. 뭐 무조건이라는 게 세상에 없지만 음. 어지간하면. 음. 근데 그 전에 취득했더라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산의 그 가치가 불었다. 이거 분할 대상 아닙니까? 뭐 그럼 그럴 수 있어.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경우에 복잡해요. 그렇지 생각이 않습니까? 복잡한데 이 사건이 아마 대법원으로 가면은 뭐 일부라도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심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항소심도 그렇고 상고심도 그럴 것 같은데 음. 재판장들이 이 사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가 SK의 기업 구조,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저는 마음. 아, 그거는 뭐 본인의 추측일 뿐이지. 아니, 판사들이 그런 아니 게 왜냐하면 아니라 저는 그게 이게 아니라 진짜로 판사 머릿속에서는 이게 특유 재산인지 분할 대상 재산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고민이 나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아까 왜냐? 말씀드렸듯이 왜냐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의 그 이혼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중간에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이게 재산 가치가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부가 아름답게 먹고 살다가 이혼할 때가 되면 요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놓고 분할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리적인 우리가 고민이 좀 좀 더- 심도 깊지 않았나 좀 봐요. 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사실 혼인 생활 중에 취득했든 아니면 혼인 생활 전에 취득했더라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혼인 기간을 존속하면서 가치가 증식돼 왔다. 어지간하면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이거 판결문을 이게 공부 자료로 이렇게 오픈을 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개인정보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결문을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사실 확보할 수 있죠. 우리 조 변호사님의 힘이라면 한대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판결 확보할 루트가 있는데 한 대 맞고 시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분 좋은 애한테 확보하자.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판결문 한번 확보해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리뷰 한번 할게요. 금방이죠. 판사님께서 어떤 고민에서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는지 정말 익명으로 다 나옵니다. 나중에. 정말 이게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아니면 제가 노태우가 기여했는지 여부를 고민했는지 아니면 SK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한번 볼게요. 판결문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우리 김시철 부장 판사님께서 이 사건 재판장이었거든. 음. 그 양반이 서울고등 부장을 오래 하셨어요. 음. 재판을 저도 여러 번 들어가봤다고. 음. 재판 되게 잘하십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 재판 사실 내가 고등부장님들 사실 되게 엄숙하시고 막 카리스마 있으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이분은 카리스마가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한데 여기 지금 이제 예, 판사님의 성격 이런 것까지 나왔으면 오늘 차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아니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쯤으로 한번 판결문 확보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